약육강식의 투자 세계,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각박한 돈의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본격 종목훈련소 투자의 정글.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김민서입니다. 저희 투자의 정글은 오후 4시부터 4시 5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요.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방송입니다. 방금 마감한 오늘의 시장부터 가장 발빠르게 점검해드리고요. 이에 못지않게 따끈따끈한 종목 상담 시간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을 아프게 한 종목부터 또 오늘 당일 손실 보신 종목까지 여러분의 고민이라면 전부 상담 신청을 받고요. 멘토님과 함께 하나하나씩 그 고민의 돌파구, 해결책, 또 해법까지도 모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수요일과 목요일 투자의 정글은 우리 멘토님과 함께하는 투자 강의 시간까지도 준비가 돼 있죠. 시장에 대한 궁금증, 종목에 대한 고민들 이 50분 동안 말끔하게 또 깔끔하게 해결해 가시고요. 다채롭고 유익한 투자 정보들까지도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먼저 오늘 시장은 어땠는지 시장 점검부터 살펴보시죠. 시장이 주목했던 미국 5월 CPI가 발표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4% 상승을 하면서 시장 예상치에 부합을 해줬죠. 이렇게 발표가 나와주니까 6월 FOMC 금리 동결 시나리오에 더 무게가 실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간밤 미증시는 상승세를 보였으나 우리 증시 그동안 많이 올라서일까요? 오늘은 크게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세한 마감 지수 바로 체크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는 전장 대비 0.72%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2619.08포인트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은 오늘 크게 하락하는 장이었죠. 전일 대비 2.79% 급락한 871.83포인트로 장 문을 닫았습니다. 더위를 먼저 먹은 걸까요? 코스닥은 크게 쉬어가는 모습이었는데 휴일이 있어서 그런 건지 6월 초는 체감상 더 시간이 빠르게 흘러간 것 같습니다. 어느덧 6월 절반을 향해 또 빠르게 달려가고 있는데요. 남은 6월 끝까지 여러분은 모두 현명하고 슬기롭게 투자해서 또 그 속에서 수익을 챙겨봐야겠죠. 여러분의 계좌의 색을 뒤바꿔 주실 오늘의 멘토님 소개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에 2번, 즉 수요일과 목요일 투자의 정글을 함께 해주시는 분이죠. 차트의 신, 차티스트 김진영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오늘도 대표님과 50분 또 알차게 채워가 볼 텐데요. 대표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대표님은 차티스트 필명 그대로 돈의 과거와 현재의 그 흐름을 파악해 주시고요. 그 속에서도 상한가 가는 종목, 강한 슈팅이 나오는 종목들을 파악하면서 또 돈의 미래를 예측해 주시는 분입니다. 차트를 베이스로 종목의 상승 모멘텀 캐치는 물론이고요. 기술적으로도 완벽하게 분석해서 여러분께 맞춤 수익과 종목을 챙겨드리고 있는데 과연 어떠한 종목들을 선별해 주셨을까요? 화면을 통해 바로 만나보시죠. 화면에 띄워드린 종목은 대표님이 그동안 무수히 많은 강한 종목들을 포착해 주셨기 때문에 그중 베스트 종목들만을 뽑아왔습니다. 노란 톡방 안에 계신 분들이라면요. 이미 9개 이상을 뛰어넘어서 10개의 상한가 종목을 추가로 더해 가셨는데요. 대표님의 레이더망 안에 포착된 종목이다 하면 어떤 종목인지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는 결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바로 기본이 2자릿수인 상승률을 뿜어내줍니다. 루닉 같은 경우는 70%에 다다른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과 함께였다면 내 계좌만큼은, 내 포트폴리오만큼은 빨간불을 손쉽게 켤 수가 있었을 텐데요. 여기에 더해서 대표님의 레이더망은 상한가 검문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당일 상한가로 직행하는 종목들을 이와 같이 정말 기가 막히게 포착해 주시기 때문인데요. 투자의 정글 방송이 시작된 지난 12월을 필두로 5월엔 14종목, 또 6월에는 엑스케이트, 어반리튬, 그리고 이수화학까지 3종목이 추가가 되면서 총합 누적 13개의 상한가 종목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하루하루 새롭게 나오는 미인주와 미남주, 나도 이러고 한 종목들 초급등주 매매해보고 싶다 하신다면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부터 눈 크게 뜨고 주목해 주셔야겠습니다. 우리 대표님의 노란 톡방 입장 방법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좌측에 QR코드 보이시죠? 이것과 똑같이 생긴 QR코드 우측 하단에 방송 내내 나갈 예정입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 이 우측 하단에 가까이 비추시면 입장 링크가 뜨는데 그거 꾹 누르면 화면에 보이는 노란 톡방으로 손쉽게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혹 검색하게 되신다면 노란톡 검색창 이용하셔서 투자의 정글 김진영 입력 후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4시 50분까지만 입장문 활짝 열어드리니까요. 여유가 있는 지금 미리미리 입장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내 종목의 차트 상태가 궁금해요. 내 종목 보유 종목 진단이 필요합니다. 하시는 모든 분들과는 저희가 종목 상담 진행해드리고 있죠. 신청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QR코드 스캔하시고 노란 톡방 먼저 입장하신 다음 상담이 필요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그리고 여러분만의 고민 내용까지 남겨주시면 됩니다. 우리 김진영 대표님이 여러분의 아픈 고민 하나하나씩 들어주시고 또 해결까지 도와드리고요. 또 상담을 듣다 보면 차트의 언어, 차트 공부까지도 받아보실 수가 있는 시간이니까요. 많은 이용과 관심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투자의 정글도 힘차게 출발해볼까요? 렛츠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함께하는 차티스트 김진영입니다. 조금 전에 소개받은 것처럼 차티스트라는 필명을 쓰고 있죠. 차트를 가지고 과거와 현재 모습을 가지고 미래에 어떻게 주가가 움직일지에서 예측하고 그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매매하는 이런 부분을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자, 차트가 왜 중요하느냐. 시청자들 매매하다 보면은 주가가 확 떨어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이거 왜 떨어졌을까요? 라고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럼 왜 떨어졌을까요? 차트를 만드는 세력들이 고점이라고 생각되는 포인트에서 자기 물량들을 다 던지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거죠. 주가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매수자와 매도자가 서로 이렇게 싸우는 과정이 있어가지고 조금 더 힘이 센 아이들의 방향으로 가는 게 그 주가의 움직임이에요. 최근에 코스피, 코스닥 시장 보면 지난 주가의 시장 자체가 대단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특히 오늘이죠.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 2.79% 하락했습니까? 대음봉이 나왔습니다. 5일 동안 올라간 부분에 대해 가지고 거의 모든 걸 잡아먹을 정도로 대음봉이 나왔는데 과연 이건 왜 나왔을까? 네,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먼저 코스피 지수 차트 갖고 좀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코스피 차트를 보게 되면 지금 2650.45포인트에 대해서 고점을 찍은 다음에 어떻습니까? 지금 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그런 영역이에요. 근데 제가 올해 초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어떤 포인트냐면 자, 시장 자체가 2607포인트 근처에서의 우리는 2607포인트 근처에서의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2607포인트가 그렇게 중요했을까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자, 과거 한 20년 정도의 주가 움직임에 대해 가지고 전략적으로 분석해 드린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2607포인트라는 자체가 2023년 올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어찌 보면 고점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우리는 예측이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주에 2607포인트를 넘어가면서 2650포인트까지 대략적으로 40포인트 가까운 포인트에 대해서 상승을 일어났습니다. 40포인트가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전략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자, 올해 초 시작될 때, 올해 2023년이 출발될 때 쭉 올라가는데, 자,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2600포인트까지는 우리가 상승을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러면 이 상승에 대해 가지고 예측한 영역에 대해서 매수 게임을 진행을 하는 거고요. 이 부분에 다 도달했을 때는 자, 이런저런 이유를 다 떠나서 시장을 만들어가는 주도하는 마켓 메이커들이 고점을 형성하고 떨어질 포인트에 대해서는요. 어쩔 수 없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 이 구간이 어떻습니까? 자, 최근의 움직임을 딱 놓고 보면 지난 2023년 자, 마지막 최저점 찍고 올해 첫날이죠. 첫날 1월 3일 날 최저점을 찍어줬어요. 자, 이때부터 주가 움직임을 놓고 보면 여러분들 자, 상승 1파, 2파, 3파 다 나왔어요. 1, 2, 3 보이시나요? 물론 제가 1, 2, 3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엘리어트 파동 이런 걸 얘기하면 1, 2, 3, 4, 5파에 A, B, C파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냥 저는 숫자 3을 갖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이렇게 올라가면 주가가 상승이 마무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자 1포인트, 2포인트, 3포인트, 4포인트, 5포인트, 6포인트 이렇게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동을 갖고 얘기를 드릴 때 자 상승 1파, 2파, 3파 저는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흐름에 대해 갖고 얘기를 해보십시오. 자 저점 대비 고점 1번에서 2번까지 올라가는 거에 대해 가지고 조정을 얼마까지 할 것이고 3번 포인트에서 4번까지 올라가는데 3, 4포인트에 대해 가지고 조정을 얼마만큼 할 것이며 5번, 6번을 만드는데 6번 아니죠? 네. 자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각각의 절대적으로 너는 고점 대비 저점에 대해 가지고 몇 퍼센트? 23.6%야. 그죠? 11.8%야. 38.2%야. 혹은 50%야. 61.8%야. 이런 퍼센트가 확률적으로 높다라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이 포인트에서 지지와 저항이 무조건 일어난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런 모든 분석들은요. 자, 보조 지표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자, 주가 움직임을 과거의 움직임을 봤더니 이런 자리에서 지지와 저항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포인트를 정확하게 집으려고 한다 그러면요. 절대 시장에 대해서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왜? 변수가 너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는 조금 더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어떤 포인트에 대해서 정확하게 맞춰야 된다 이게 아니라 상승을 하고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상승을 하고 조정을 하는데 이 부분이 상승과 하락을 하나, 둘, 세 개 하게 되면 3파동으로 마무리가 된다는 거죠. 이게 절대적인 진리라는 거예요. 이걸 기본으로 가지고 차트를 바라본다면 주가가 이쯤 되면 올라감이 다 끝났고 이제 내려가겠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주가 떨어졌을 때 이쯤 되면 이제는 하락을 멈추고 상승하겠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코스피 차트도 지금 보시면은 자 1, 2, 3를 해가지고 주가가 자 한 번 올라가고 한 번 조정 자 2번 올라가고 조정 자 3번 올라갔어요. 그럼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는 게 자 파동이 하나 둘 세 개 끝났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포인트에서는 여러분들 주가가 물론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부분은 상승에 대한 부분을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는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2023년 1월 달에 종합주가 지수가 2180.67포인트였습니다. 자, 2180포인트였어요. 그러면 오늘 날짜가 6월 14일이에요. 그럼 반년에 거의 반년이 다 2, 4분기가 거의 끝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년 동안 상승만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상황이에요. 그럼 마켓메이커 입장을 봤었을 때는 다 플러스예요. 그러면 주가가 조금이라도 떨어진다고 했었을 때는 어떤 현상이 발생하겠습니까? 물량을 던지죠. 그런데 세력들은 물량이 많아요. 많기 때문에 던지기 시작하면 그 가속도는 어마어마하게 빠르다는 거죠. 이 빠름이 어떻게 자 상승 시간보다 하락에 들리는 자 상승 출발 포인트에서 도착 지점까지 그리고 하락에 대한 출발점에서 도착 지점이 있겠죠. 그런데 올라갈 때는 여러분들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떨어질 때는 어떨까요? 떨어질 때는 훨씬 그보다 작은 절반 혹은 3분의 1이라는 시간 동안에 하락을 다 해버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금융에서는 상승에 대한 부분은 롱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갈 때는 어떻다? 롱 길어요. 무엇이 길어요? 시간이 길어요. 올라갈 때는 시간이 대단히 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는 어떻습니까? 빨리 떨어져요. 제자리에 금방 와버려요. 시간이 짧아요. 그래서 숏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가 자체가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이 시간에 대한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걸 좀 생각하고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근한 예로 오늘 코스닥 지수 자체가 상승에 대한 부분을 마무리 짓고 하락을 하는데 2.79%가 오늘 대운봉이 떨어진 거죠. 자 보시면은 오늘 2.79% 빠지면서 871포인트로 마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주가가 자 고점 찍고서 떨어지고서 올라가는데 이 부분은 무엇일까요? 쌍봉이에요. 외봉, 쌍봉. 절대 진리입니다, 여러분들. 자 외봉, 그다음에 쌍봉. 이 포인트는요.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자리에서는 매도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 지수가 대단히 가파르게 올라왔습니다. 가파르게 올라왔는데 전고점 913.97포인트가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고가 라인 자체가 899.85포인트죠. 자, 그럼 여기에서 900포인트라고 하는 라운드 피겨가 있어요. 절대적
숫자적 저항 포인트라는 거죠. 그래서 이 포인트를 넘어가지 못했을 때에는 밀릴 수 있습니다 부분을 시사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차트의 움직임이 하나의 규칙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자, 시장이 이렇게 하락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오늘 코스닥 지수가 2.79% 하락을 하고요. 코스피 지수는 자 0.72% 하락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무엇을 드렸다? 상한가 가는 종목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금 노란 톡방인데요. 지금 좌측에 보이는 화면 자체가 제가 우리 시청자분과 함께하고 있는 노란 톡방이에요. 자, 보시면 자, 몇 시였을까요? 오전 9시입니다, 여러분들. 자, 시간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전 9시에 저희가 함께하고 있는 노란 톡방에 딱 적습니다. 뭐 다른 이유 적지 않습니다. 이수화학 딱 이름만 적을 뿐이에요. 여러분들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이수화학이 무슨 회사예요? 저한테 물어보셔도 저는 몰라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수화학 그래 화학 계열 회사인가 보구나 이 정도만 알고 있어요. 물론 더 공부를 하면은 여러분들 더 좋은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기준이라고 하는 건 대단히 명확해야 돼요. 제가 오전 9시에 이수화학이라는 종목을 픽해드립니다. 오늘 종목 이수화학 오전 9시 시간 보시면 거짓말하지 않죠. 네, 현재 우리 제가 함께하고 있는 노란톡방에 719명의 시청자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오전 9시 이수화학 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전 9시 1분에 크리스탈 신소재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저는 이수화학만 얘기를 할게요. 왜냐고요? 이수화학 9시에 추천드렸는데 이거 상한가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자, 크리스탈 신소재 시초가 출발하고 난 다음에 15% 상승했어요. 근데 15% 상승하고 저는 얘기 안 합니다. 상한가 가는 것만 얘기를 해요. 왜? 10수 프로, 20% 넘게 올라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픽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제가 카운팅을 하지 않습니다. 너무 많으니까. 그중에 상한가 가는 종목들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수화학도 보시면 알겠지만 오전 9시에 여러분들 이수화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오늘 상한가 갔어요. 이것만 있었느냐? 제가 장중에 또 무슨 말씀 드렸냐면은 자 11시 26분입니다. 여러분들 11시 26분에 차트와 함께 그 다음에 여기 참 화면이 좀 잘렸는데요. 호가창과 함께 올려드려요. 뭐라고 얘기 드리냐면은 EV 첨단 소재 자전 물량 들어올 자리 볼 자리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여러분들 자전 물량이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요. 자, 자전 물량이라고 하는 거를 11시 26분에 적어두면서 EV 첨단 소재를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자전 물량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주가가 움직입니다. 여기 보시면 차트가 좀 화면에 보이시죠? 주가 이렇게 올라갔다가요 떨어졌다가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차트예요. 제가 좀 이따 차트 함께 볼 텐데 일단 간략하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지금 일봉입니다, 여러분들 일봉이에요. 근데 이수화학이 지난 몇 개월 전에 급등을 합니다, 여러분들 급등. 2,000원 정도 주가가 거의 17,000원, 거의 5배 가까이 올라간 것 같아요. 5배 가까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상승하고 하락을 한 다음에 횡보를 이렇게 해주거든라는 얘기예요. 횡보를. 이 횡보를 누가 만드는 거예요? 마켓메이커가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장중에 제가 레이더에 딱 걸리더라고요. EV 첨단 소재가. 딱 걸려가지고 호가창에 보이질 않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매도 잔량이 30만 주가 매수 잔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도 잔량이요 5만 2천 주가 있습니다. 자 매도 잔량이 30만 주가 넘게 있어요. 아 화면 보이시네요. 네. 보시면은 자 동그라미까지 표현해가지고 보여드린 거 보이시죠? 자 좌측 상단에 보이는 게 매도 잔량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를 다 합쳐봤더니 30만 주가 넘게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하단에 보이는 거는 매수 잔량이에요. 아, 내가 이거 아래에서 매수할 거라고 기다리는 아이가 5만 주 정도의 비율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주가를 딱 봤더니 여기에서 주가가 올라가면 자 여기에서 올라가면 분차트의 움직임 자체가 이 평이 다 모든 게 정배열돼 있고 주가가 빵 올라간다면은 대양봉 자리예요. 장대양봉, 마루보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포인트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적었느냐 자전 물량을 표현을 씁니다. 자전 물량은요 말 그대로 세력의 자신들의 물량을 깔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 매도 물량을 걸어놓고 매수자들이 세력이 사는 거예요. 자기 물량을 미리 걸어놓고 아래에서 사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주가가 아래에서 위로 점프를 하죠. 빵 올라가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메이저들은요. 자기가
깔아놓은 걸 자기가 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도 수수료만 나갈 뿐이지 주가 상승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이렇게 세력이 차트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자전 물량이라고 하는 거는 돌려가지고 주가를 올리는 거죠. 자, A가 B한테 매도 물량을 B한테 넘기고 B가 A 물량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주가를 빠바바바바박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EV 첨단 소재를 언급을 드리자마자 바로 1분, 2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3%, 4%, 5% 급등이 나옵니다. 그걸 잡아내는 거예요. 그럼 EV 첨단 소재가 왜 올라갔느냐? 잘 모르겠어요. 중요한 거는 EV 첨단 소재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 나는 주가를 여기에서 급등을 올리기 위해서 준비가 되었구나. 그럼 나는 거기다 숟가락만 올리겠다는 거예요. 숟가락만 올리고 주가 올라가면 먹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께 시청자분께 말씀드리는데, 자, 기업에 대해서 궁금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구글링 하시면 되세요.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가 궁금한 종목 어떤 관련주인가요? 따다닥 치면 다 나옵니다.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가치 투자라고 하는 건요. 투자람이 있어가지고 밸류 트랩이 있어요. 밸류 트랩. 무슨 얘기냐? 트랩이 뭐죠? 영어 트랩이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나질 않는데, 자, 가치에 대해 가지고 자기 함정을 놓는 거예요. 그걸 밸류 트랩이라고 하는 건데, 내가 어떤 A라고 하는 회사에 대해 가지고 회사를 공부해 봤더니 자산 가치가 얼마나 되고 있고 영업이익률 얼마나 되고 있고 지금 앞으로 성장성은 얼마나 될 것 같아. 그래서 적정 주가를 계산해 봤었을 때 이 정도 될 것 같아. 현재 저평가됐기 때문에 올라갈 거야. 자, 이러한 생각을 갖고 가치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시장이 여의치 않고 세력들이 지금 올리려고 하는 마음이 없을 때는요, 그 계산되는 자산 가치가 저기 위라 하더라도요, 주가가 바로 가지 않습니다. 그게 밸류 트랩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또 어떤 오류를 범하게 되느냐? 주가는 빠지고 있고 나중에 언젠가 올라갈 수 있겠죠. 올라가겠지만 지금은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야. 그런데 여기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함정이 빠지는 거야. 그리고 희망 회로를 계속 돌리는 거야. 물론 회사가 좋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삼성전자 잘 기억해 보십시오. 삼성전자 2021년도였습니까? 1월 9일로 아마 기억하는데, 네, 86,900원? 89,600원? 네, 96,900원인가요? 네, 아무튼 10만 원에 거의 가까이 도달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그거 최고가예요.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주변에 대다수 사람들이 삼성전자 10만 전자, 20만 전자 간다라고 외치고 있을 때 저 방송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 살 자리 아니에요. 9만 원 넘어가고 10만 원 가까운 이 자리는 매도 자리지 절대 매수할 자리가 아닙니다라고 얘기 드려요. 근데 주가 어떻게 됐어요? 5만 원까지 하락하는 거 확인하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삼성전자가 10만 원에 가까웠던 주가가 5만 원까지 빠진 데 있어가지고 회사가 반토막 날 정도로 회사가 문제가 있었느냐?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주가라고 하는 거는 시장의 상황에 대해 가지고 절대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시장이 좋을 땐 다 올라가죠. 근데 시장이 안 좋을 땐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더라도 현금 자산할 때는 어떻습니까? 주가는 빠질 수밖에 없어요. 좋은 회사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치 투자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좋은 회사를 발굴하고 이 회사를 적절한 좋은 타이밍에 매수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저는 가치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이 가치는 내가 판단해 가지고 주가를 결정짓는 게 아니에요. 적정한 이 회사의 가치는 시장이 판단하는 거예요. 시장이 판단해서 가격이 매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력들이 올리려고 하는 의지는 어떤 의지를 갖고 있어요? 올렸다라고 했을 때는 이 주가 자체는 더 올라가야 될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주가를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포장하는 것도 누가 하는 거예요? 세력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세력이 포장하면은 시장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숟가락을 올리는 거예요. 제가 장중에 EV 첨단소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11시 26분에 말씀드리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다? 27분, 28분 되면서 대항공이 빵빵빵빵 터집니다. 제가 그 EV 첨단 소재에 대해서 상승 모멘텀 아느냐? 전혀 일도 몰라요. 하지만 상승 모멘텀은 모르나 이 종목을 올리고자 하는 세력의 의중은 차트에서 분명히 보였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차트에서의 주가의 움직임이, 자, 주가는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EV 첨단 소재를 제가 분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EV 첨단 소재, 자, 여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화면에 보셨죠? EV 첨단 소재를 제가 11시 26분에 말씀드립니다. 11시 26분은 어디냐, 여러분들? 11시 26분은 어디냐? 어딜까요? 26분? 11시 26분이면 여기입니다. 자, 이 포인트예요. 얘가 11시 26분입니다. EV 첨단 소재고요. 자, 여러분들 이 포인트에서 제가 거래량이 이렇게 급증되는 거 보이시죠? 이게 무엇으로 확인될 수 있었다는 거죠? 호가창에 10개밖에 보이지 않지만 주가의 움직임 자체가 서서히 올라가면서 완전 정배로 만드는 상태에서 장대 양봉이 이렇게 나와도 되는 자리라는 거죠. 일본 기준 놓고 봤었을 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8,000원대에서 출발되는 가격이 주가가 쭉 날아갑니다. 어디까지? 9,600원. 제가 11시 26분 때 말씀드렸던 가격이 8,000원이 조금 못 미쳤던 포인트네요. 8,000원이요. 근데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11시 26분, 자 11시 36분, 46분, 56분 정도 됩니다. 54분이 되네요. 자 11시 26분에서 언제까지? 11시 54분까지 몇 분 걸렸습니까? 예, 30분? 예, 28분 걸렸나요? 시간이 몇 분밖에 안 걸렸어요? 주가가 올라가는데 28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28분요. 근데 28분 동안의 상승률이 8,000원짜리가 9,600원까지 찍어버립니다. 1,600원이 올라가요. 몇 퍼센트 올라가요? 20%가 올라가요. 여러분들. 이게 투자에서의 효율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돈을 투자함에 있어가지고 어떻습니까? 똑같은 돈 투자하는데 자 일주일 만에 10% 수익이 났습니다. 1년 만에 10% 수익이 났습니다. 어느 게 더 효율적인 투자일까요? 최소한의 시간에 최대한의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투자가 가장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그건 어떻게 해야 가능하다? 차트를 분석을 해야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타이밍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호가창도 보고 그 다음에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서 미묘한 변화를 느끼는 거예요. 그게 차트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8,000원에서 추천드린 게 28분 만에 몇 퍼센트 올라갑니까? 20%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차트의 중요성인 거예요. EV 첨단 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에 대해 가지고 아침에 오전 9시 시작하자마자 오늘 이수화학 물론 주가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어떻습니까? 자, 아침에 이수화학을 시초가 공략을 말씀드리고 빡 올라가서 상한가 갈 때까지 걸린 시간이 1시간이 채 안 걸립니다. 상한가 가는데요. 이게 대단히 효율적인 투자 아닐까요? 이 또한 보시면은 상승 1파, 2파, 3파 되면서 상승을 마무리하는 자리가 나오죠. 네. 이게 여러분들 투자라고 하는 거예요. 투자라고 하는 건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원은 투자의 자금은 한정돼 있어요. 한정된 자금을 가지고 최소한의 시간에 최대한의 이윤을 올릴 수 있는 투자 방식이 가장 효율적이지 않을까.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차트를 좀 더 이해한다면 이런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용이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시청자분들 지금 차트를 제가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차트가 어떻게 봐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제가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팍스경제TV에서 이렇게 1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1시간씩 매주 이렇게 공부를 하셔도 아마 눈이 뜨여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더 많은 공부를 하고 싶고 또 오늘 또 매매해야 될 종목들 정보를 좀 받으시고 싶은 우리 시청자분께서는요. 하단 보이시죠? 네, 차트 안에 수익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써 있는 그리고 우측에 QR코드 있죠. 카메라로 QR코드 스캔하시면요. 차트를 가지고 주식을 매도 타임 잡는 방법들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자,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은 팍스경제TV 그리고 그 외 시간에는 노란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하시면은 좋은 정보를 많이 찾아갈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시간 이후 방송 끝날 때까지는 노란톡방 우리 시청자분께서 남겨주신 종목에 대해 가지고 매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매매 전략을 짜가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자, 지금 바로 노란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시청자분께 보유하고 있는 종목명 그리고 비중 매수가에 올려주시면은 바로 어떻게 매매할지 함께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어떤 정보 있는지 함께 봐보도록 할까요? 네, 차트를 바탕으로 한 대표님의 도움 말씀까지도 들어봤습니다. 대표님의 해안이 녹아든 이러한 코멘트, 물론 방송을 통해서 시청하시는 것도 좋지만요. 방송의 문제점은 시간이 제한적이라는 점, 한정적이라는 점일 텐데요. 톡방 안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방송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내용들까지도 계속해서 채워드리고요. 무엇보다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들 또 쏙쏙 선별해서 골라내 주십니다. 전국 곳곳에 주르륵 쏟아지고 있는 이 강한 소나기와는 달리 우리 대표님
대표님이 짚어주셨다 하면 오르고 올라서 또 상한가까지도 가뿐히 도달하는 그러한 종목들 선별해 주시거든요. 지난주 방송 보고 입장하셨던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노란색으로 표시해둔 네 종목 모두 챙겨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프로텍 EV 첨단 소재 넥스트칩과 같이 기본이 24% 이상의 상승 탄력을 가진 종목들뿐만 아니라 상한가까지도 가뿐히 도달하는 이수화학까지도 모두 받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대표님의 누적 상한가 종목들의 수가요 113 종목이 됐는데 나도 이러한 초급등주 매매해보고 싶다 하신다면 방법이 하나 있죠.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 이 QR코드 스캔하셔서 간편하고 빠르고 또 손쉽게 톡방 안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들어오시고 바로 내일부터는요. 어떤 종목들을 포트 속에 담아야 할지 저희와 함께 고민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또 여러분의 아픈 고민을 해결해 봐야겠죠. 첫 번째 고민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HSJ2님께서 문의 주신 유진기업 5,157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1% 들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종목 내림세를 보였는데 이 비가 소나기일지 장마일지 우리 대표님의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자, 유진기업 함께 볼 텐데요. 유진기업은 제가 이 종목은 회사는 좀 괜찮은 아이예요. 자, 제가 잠깐 회사 아까 얘기 해보도록 할까요? 자, 재무 차트 좀 띄워놓을 텐데요. 자, 유진기업의 재무 차트입니다, 여러분들. 최근 2003년부터니까 거의 20년 동안의 이 회사의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0년 동안 회사가 어떻게 밥벌이를 해왔느냐, 유진기업이. 자, 위에 보이는 건 영업이익이고 그 아래에 있는 건 단기순이익입니다. 그냥 쉽게 접근하십시오, 여러분들. 자, 영업이익 많이 나고 있네. 그리고 단기순이익도 그대로 계속 나고 있네. 여러분들 이 회사 잘 돌아가고 있어요? 돌아가고 있지 않아요? 잘 돌아가고 있는 회사예요. 그냥 자기 밥벌이를 열심히 잘 하고 있어요. 물론 이 영업이익에 대해 가지고 또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자, 이익 난 거를 다 잘 쓰고 있고, 자, 매출의 부분에 대해서 뭐 연구비는 얼마나 쓰고 있고, 판공비는 얼마나 쓰고 있고, 앞으로 성장성 어떻게 되고, 시장에서 마켓시는 또 어떻게 되고, 자, 이런 부분들도 체크해 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회사가 아무리 좋더라도 시장에 관심을 받느냐 받지 못하냐 이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자, 기본적인 분석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이 회사가 플러스를 내고 있는 회사구나. 아니 혹은 마이너스 나고 있는 회사구나. 플러스 내는 회사는 뭐예요, 여러분들? 가게로 생각하면 흑자 내고 있는 가게예요. 괜찮은 거죠, 그죠? 가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딱 집 밖을 나가면 가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가게가 많은데 목이 좋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는 장사 잘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돈을 많이 벌겠죠. 근데 어떤 가게는 손님이 많아. 매출도 많아. 그런데 나가는 돈이 너무 많아. 그럼 어떻습니까? 적자 나는 거죠. 여하튼 간에 회사라고 하는 것도 일반 가게 운영하는 거 똑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회사의 기본적인 목적은 뭐예요? 이윤 추구예요. 근데 그 이윤이 남느냐 남지 않느냐가 바로 좋은 회사냐 좋지 않은 회사냐 판별할 수 있겠죠. 근데 이윤이 많이 남아. 그리고 시장에서 마켓시어도 높아. 그럼 대단히 좋은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분석이에요. 유진기업을 놓고 보면 최근 20년 동안 주가가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봤더니 주가는 뭐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움직이죠. 근데 그 안에 회사의 성장성을 딱 놓고 보면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그냥 제가 이 부분을 왜 20년 동안의 움직임을 왜 보여드리냐. 자, 20년 동안 움직임을 왜 보여드리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과거 2003년부터 2010년 사이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들 이때 한번 보세요. 적자가 났기도 하고요. 흑자가 나기도 하고 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주가 움직임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가는요. 1,400원짜리가 19,000원까지 올라가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있잖아. 과거 20년 전보다 과거 10수년 전보다 지금 이익 구조가 훨씬 더 좋음에도 불구하고 보시죠, 여러분들. 훨씬 더 이익을 더 많이 내고 있고 잘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주가 한번 보십시오. 지금 주가 3,600원이에요. 과거에 19,000원 이 주가 도대체 어디 갔냐는 거죠. 제가 같이 투자함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밸류 트랩에 빠지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 아주 극명해 보이는 거예요. 아니 그냥 아주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니 이 가게가 지난 10년 전보다 지금 매출이 더 나오고 있고 수익이 더 나오고 있어. 더 좋아졌단 말이야. 그런데 외부에서 평가하는 거 놓고 봤었을 때는 그때보다 주가가 5분의 1 토막, 6분의 1 토막 정도 되네요.
그죠? 5분의 1 토막, 6분의 1 토막이야. 그럼 이게 적정 밸류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주가가 올라갈 거다. 예, 마르고 닳도록 기다려야 되는 것이냐. 자, 이게 투자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물론 이 아이가 갑자기 빵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면서 같이 투자. 야, 역시 존버야. 장기 투자로 가야 돼. 막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투자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제한된 자산을 가지고 최소의 시간으로 극대 수익을 취하는 게 올바른 효율적인 투자이지 않을까라고 제가 계속 반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 자체를 놓고 보면 10년 전보다 회사가 훨씬 더 이익도 잘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뭐예요? 예,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얼마만큼 주목을 받고 시장에서 이 회사의 가치를 얼마만큼 적정하게 평가해 주는 거는 결과적으로 돈이 얼마만큼 쏟아서 주가를 부양시키냐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유진기업이라고 하는 이 회사는 좋은 회사예요. 지금 상황을 봤을 때 망할 회사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올라가지 않죠. 여러분들 왜 안 올라갈까요? 여기 아래 보시는 게 거래량 차트입니다. 여러분들 거래량이에요. 현재 주가가 3,600원입니다. 자, 오늘 거래량이 몇만 주가 터졌다고요? 93,000주예요. 오늘 하루 거래 대금이 얼마일까요? 3억 4,100만 원이에요. 하루 거래 대금이 3억 4천이에요. 하루 거래 대금 3억짜리면 저 혼자도 상한가 보내겠습니다. 거래 대금이 작아요. 무슨 얘기예요?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습니까? 돈이라고 하는 건요, 돈이 몰리는 곳에 가서 투자를 해야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시장의 주목을 받지 못하면 절대 주가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좀 명심하시고 같이 투자를 하시더라도 지금 주도하고 있는 섹터, 대장주가 어떤 아이들인지 그 아이들에 대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더 효율적인 가치 투자가 되실 거예요. 그러면 이건 제가 가치 투자적인 얘기는 좀 배제하고 차트만 갖고 얘기하자면, 자, 회사는 그래도 잘 돌아가고 있는 아이예요. 잘 돌아가고 있어요. 제가 이걸 길게 봐볼게요. 자, 이거 지난 2018년부터의 주가 움직임인데요. 자, 여러분들 주가가 1,900원짜리가 2,700원까지 보시면 3분의 1 토막이 납니다. 그죠? 그리고 반등을 해요. 자, 얼마까지? 6,000원까지.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를 우리가 봐야 될 게, 자, 이 아이가 하락한 데 있어서 몇 분의 1 토막? 3분의 1 토막. 마이너스 70%에 가까운 손실률을 가져갑니다, 여러분들. 보이시죠?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 시청자님께서 보유한 가격이 여기 어딘가 된다면 가정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여기 어딘가 매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주가가 올라와요. 올라와요. 근데 나의 매수가는 어디야? 여기야. 근데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올라오기를. 근데 여러분들 주가는 안 올라와요. 왜 그럴까요? 주가의 메커니즘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주가가 여기까지 올라오지 않았지만 저점 2,700원 대비 주가 6,000원이면요. 여러분들 상승률이 몇 퍼센트입니까? 100% 상승을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주가가 고점 대비 하락을 했는데 마이너스 70%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점 대비 상승률은 100%예요. 무슨 얘기예요? 세력 입장에 봤었을 땐 주가를 여기까지 올리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이미 수익을 내는 영역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주식 투자는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마이너스 게임이에요. 내가 사는 순간부터 마이너스 게임이에요. 구조가 그래요. 이게 가격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락이 여러분들 마이너스 50%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마이너스 50%를 하락을 했는데 여러분들 원래 주가까지 올라가려면 몇 퍼센트가 올라가야 될까요? 100%가 올라가야 돼요. 이게 주가의 메커니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는 순간부터 이 주식이라고 하는 구조 자체는요, 마이너스 게임이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게임이라는 거. 이걸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존버하고 있는 게 답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존버한다 해가지고 내가 주가가 거기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상승률 자체가 2배수 이상이나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하락률에 대해서 2배수 이상이 올라와야지 본전 위로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존버가 올바르지 않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존버를 하더라도 여러분들 장기 투자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진입한 데서 포션은 비중 자체를 분할해 가지고 들어가는 또 분할 매매 전략이 들어가야지 완벽한 장기 투자의 포트폴리오를 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주가가 올라가니까 혹은 떨어지니까 이 주가 움직임에 따라 가지고 내가 어디에서 얼마만큼의 타이밍을 가지고 비중을 조절할지에 대해서 결정하지 못하는 매매는 여러분들 그냥 일반적인 존보고 그냥 희망회로만 돌리는 거야. 올라가세요.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 거고.
절대 이래서는 돈을 벌지 못한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유진기업 같은 경우는 지난 2018년도에 고점 찍고서 떨어졌지만은 상승률 자체가 2,700원짜리가 여러분들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자, 7,000, 6,000원대까지 올라갔어요. 이미 여기서 100%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가는 하락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제가 똑같은 얘기 해드릴게요. 자, 나 6,000원에 매수를 한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요. 6,000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6,000원에 매수했어요. 주가 현재 3,600원이에요. 주가야 올라와라. 어디까지? 6,000원까지. 자, 이러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자, 똑같은 얘기입니다. 현재 저가가 3,000원이에요. 여러분들. 자, 주가가 6,000원에서 3,000원까지 얼마 빠졌을까요? 마이너스 50% 하락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50%. 그럼 여러분들 자, 3,000원에서 6,000원까지 올라가려면 100%가 올라와야 돼요. 100%가 올라와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3,000원에서 4,500원까지만 올라간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4,500원어치. 4,500원까지. 그러면은 50% 상승률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세력 입장에 봤었을 때는 3,000원에서 매수해서 4,500원까지 가면은 50% 수익 났어요. 박수 쳐야 되는 포인트죠. 그런데 6,000원에서 손실 중인 사람 입장에 봤었을 때는 마이너스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플러스 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 것이냐. 크게 봤었을 때는 자, 외바닥 만들고 주가가 쌍바닥 만들고 올라오려고 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보실까요? 그런데 얘는 추세에 대한 부분을 놓고 봤었을 때 하락 추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보이시죠? 자, 하락 추세 구간에 있어요. 하락 하나, 둘, 진행, 하나 더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어요. 하나 더 열린다 그러면 얘는 3,000원 깨고 지난 저점 2020년도에 만들었던 2,700원대까지 열어놔야 되는 영역이 유진기업이고요. 여기가 저점이 갱신되지 않고 올라온다면 어디까지 봐야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500원대까지 우리는 타겟팅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지난 12월에 4,000원이라고 하는 전고점 저항이 있어요. 그리고 3월 24일 날 저점 찍고서 어떻게 갔다 주가가 레프트 숄더, 헤드, 그 다음에 무엇을 만들까요? 어깨 라인에서 라이트 숄더를 만들고 이렇게 갈 수 있겠죠. 포인트가. 그러니까 실제로 이 구간 자체는 거래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이 종목은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닙니다. 죄송하게도. 하루 거래 대금이 3억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종목을 어느 누군가 시장에 누군가 개입해서 산다. 그럼 주가 절대 안 가죠. 이건 결국 이 종목을 핸들링하는 주체에서만 주가를 만들 수 있는 종목이에요. 아주 시장에서 소외됐기 때문에 투명하게 거래를 다 모니터링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큰 이변이 없다면 주가는 천천히 올라갑니다. 어디까지? 4,000원 근처까지 올라갈 수 있겠어요. 근데 저는 이 종목을요,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평균 단가를 낮춰가지고 수익으로 전환하려는 이런 전략은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왜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대금 자체가 대단히 커야지 이런 것도 가능해요. 거래대금이 이렇게 너무나도 적을 땐요, 대응할 수 있는 영역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거래대금이 풍부한 종목을 매매하려고 하는 습관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이 종목을 놓고 봤을 때 지금 4,000원대에 대한 강력한 저항이 있어요. 그리고 이 종목은 일본 기준을 놓고 봤을 때 특징 자체가 일본 기준으로 21선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단봉으로 조그만 봉으로 서서히 올라가는 패턴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손절 라인을 좀 지켜주세요. 좀 아쉽더라도 21선 손절 라인을 딱 잡으시고 깨지면은 미련 없이 버리시고 다른 종목으로 좀 가시면 좋겠어요. 왜? 시장이 중심이 되지 않은 종목에서 돈을 벌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 좀 해두시고, 항상 시장의 주도주에서 매매를 하셔야지 내가 언제라도 사고 싶은 만큼 살 수 있고요. 내가 언제라도 팔고 싶을 때 내 물량을 다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렇게 거래대금이 작은 종목들은 너무 좋아하지 말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요. 다음 종목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업 자체는 괜찮지만 거래 대금이 작다 보니까요. 손절가 잡아주신 부분에서 매도하시고 정리하신 다음 또 대표님이 짚어주시는 종목들로 교체해 보면서 수익을 쌓아가면 어떨까 합니다. 오늘 상승분로 출발한 양시장, 이내 상승분을 반납한 것도 모자라서 장중 내리 하락세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놀라신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게다가 SG 사태가 또 떠올랐던 하한가 종목들 속출까지 FOMC만 잘 넘기면 되는 거 아닐까 하고 안일했던 여러분 모두가 놀라셨을 것 같은데, 대표님과 함께라면 그러한 걱정 붙들어 매시고 또 편안하고
예쁜 수익까지도 챙겨 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대표님과 함께였다면요. 지난해 12월 시장 원웨이로 하락했던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상한가 종목만 13개나 챙겨 가실 수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불안하든 요동치든 이런 시장의 분위기와는 상관없이 강한 종목들 받아보고 싶다 하신다면요. 지금 톡방 안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 이 QR코드 스캔하셔서 간편하고 빠르게 지금 바로 들어오시죠. 그럼 다음 분은 과연 어떤 도움 필요하신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릴렉스님께서 문의 주신 한주 라이트 메탈 6,566원에 진입하셨고 비중 5%. 차트가 정답인 것 같아요 라고 문의를 주셨는데 이 고민에 대한 해법 우리 대표님과 차트를 통해 풀어보겠습니다. 자, 한주 라이트 메탈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주죠. 또 최근에 이슈가 됐던 종목 세타군이죠. 자동차 부품주 관련해서 좀 힘있게 좀 올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되고 나서 좀 주가가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지난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았죠. 지난 올해 1월 19일입니다. 1월 19일 상장돼가지고 좀 주가가 힘을 좀 받았었던 부분입니다. 자, 근데 신규 상장주는 여러분들 신규 상장주는 반드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상장할 당시의 시가 라인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월 19일 날 상장 당시의 시가가 얼마냐? 4,115원이라고 하는 가격을 갖고 있어요. 4,115원이라는 가격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좀 우리는 분명히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신규 상장주 매매하는 방법들은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자, 이 아이 보시면은 자, 나 올라갈래? 올라갔죠. 그런데 하락합니다. 하락하죠? 이게 원래 신규 상장주는요. 자, 상장하자마자 시장의 중심에 서가지고요. 빵빵빵 날아가야 돼요. 그러지 못하면요. 보통은 시가가에 다시 빠집니다. 그리고 그 라인대에서 지지가 되면 한 번 더 슈팅이 나와요. 근데 이 아이가 만약에 지지가 못 된다. 그러면 상장할 가격에서에 대해 가지고 고가 맞는 포인트에서요. 기본적으로 반토막은 나요. 그게 기본 룰이에요. 국룰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한번 다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설명드린 거에 대해 가지고. 그게 차트가 만들어지는 이론이에요. 그럼 실질적으로 한주 라이트 메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4,115원에 상장을 해가지고 한 5,600원 뜹니까? 7,000원 가까이 상승합니다. 상승했어요. 상한가 가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양봉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힘없이 맥없이 그냥 쭉 빠집니다. 그러고 나서 어디에서 드라이버가 걸립니까? 자, 3,530원인데요. 자, 시가를 깼다가 시가를 재돌파한 라인에서 수급이 들어오면서 그때 또 슈팅이 나오죠. 그리고 한 번 더 크게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아이는 파동이 두 개가 터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4월 12일 날 거래량이 터지면서 매도 잔량이 털어져 버려요. 매도 물량이 나와 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반등이 나오죠. 근데 이 반등이 상승 반등이냐?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상승 반등이 아니라 상승으로 가기 위한 게 아니라 하락에 대해서 떨이 물량을 팔기 위한 상승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하락이 더 나오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시장 자체가 얘는 고점 대비 하락 1파 나오고 반등 2파 진행 중이에요. 2파 진행 중인데 아직 하락이 멈춘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매도 물량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한주 라이트 메탈 같은 경우는 우리 시청자님께서 우리 릴렉스님이신데요. 우리 릴렉스님께서 어떻게 추세선 하나 그리세요. 이 고점과 고점 연결한 추세선. 이 녀석을 올라타는 양봉이 없을 때까지 계속 추가 하락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까지? 제가 봤을 때는 4,500원에서 3,900원대 이 라인대까지 하락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에서 반등이 한 차례 나오지 않을까. 하락, 반등, 하락이 나온 다음에 반등이 이 자리까지 나오고 마무리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파동 자체가 시가까지 나와야지 이 하락이 나오기 때문에 언더 파동도 우리는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런 자리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는 추세 하락 과정에 있기 때문에 기본은 이 추세를 넘어가 전까지 일단 손절을 좀 해두시고 재진입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는가. 자, 이렇게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자, 시간이 좀 충분하면 더 많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자, 50분이라는 시간 이렇게 쏜살같이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저는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자,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